이 영상이 끝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깨를 훈련하는 방식을 100% 바꿀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비효율적인 어깨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프론트 바벨 레이즈를 할 경우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고작 14%이지만 언더그립으로 자세를 바꾸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서 진행할 경우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무려 69%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와 같은 많은 예가 오늘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깨를 키우는 데 보편화된 루틴은 프레스로 어깨 전체의 힘과 볼륨을 키우고 사례례로 고립해서 모양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어깨는 커지셨나요? 오늘은 해외에서 EMG 장비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운동 방법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효율적인 운동은 무엇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면, 측면, 후면, 그리고 전체 부위의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후면 삼각근에 가장 적합한 운동을 알아내기 위해 진행한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후면 삼각근 발달을 위해 이 운동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요. 바로 리어 델트 플라이 머신을 활용한 어깨 운동입니다. 이 머신을 활용할 때 자세와 의자의 높이에 따라 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행하는 포지션으로 좌석을 팔과 어깨가 수평이 되는 높이로 맞추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후면 삼각근의 활성도는 60.8%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좌석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팔이 어깨보다 높은 포지션에 위치하게 하는 건데요. 이때 후면 삼각근의 활성도는 66.3%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포지션에서 손을 움직여 바의 약간 위쪽을 잡은 자세에서 수행한 동작은 69.4%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의자의 높이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두 번째로 인클라인 벤치에서 수행되는 레이즈는 74.6%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74% 활성도 역시 좋은 편인데 이보다 더 좋은 후면 삼각근 운동은 없을까요? 무려 94.5%의 활성도를 보인 운동이 존재합니다. 바로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입니다. 언더그립에서 근 활성화가 94.3%, 오버그립에서는 94.5%의 활성도를 보이며 어마무시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벨 대신 덤벨을 이용하여도 높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던 리어 델트 플라이 머신의 경우 승모근의 개입이 높았는데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의 경우 승모근의 개입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해외에서는 좋은 운동으로 손꼽히는 운동이니 한번 루틴에 넣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운동은 케이블 운동인데 하이 리어 델트 플라이는 27.4%의 활성도를 보였으며 로우 리어 델트 플라이는 75.5%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후면 삼각근의 근 활성도 결과를 보았을 때 근 활성도가 높게 나온 운동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팔을 몸과 가깝게 한 동작들이 대부분 근 활성화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후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은지 알았으니 다음 어깨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면 삼각근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덤벨을 이용한 프론트 레이즈는 그립의 차이에 따라 근 활성화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손등이 하늘을 보는 오버그립에서는 32.4%의 활성도가 나왔고 손등이 바깥을 보는 뉴트럴 그립에서는 49.1%의 활성도가, 손등이 아래를 보는 언더그립에서는 51.5%의 활성도를 보여주었는데 언더그립 시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고 수행하면 활성도가 무려 67.2%로 상승했습니다. 후면 어깨 실험 때보다 수치가 더 낮게 나와 실망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활성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지만 케이블을 이용하면 활성도는 더 높아집니다. 오버그립의 경우 32.4%에서 54.1%가 되었고 언더그립의 경우 67.2%에서 86.1%로 근 활성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한 바벨 프레스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이드 그립에서는 23.8%가 나왔고 클로즈 그립에서는 2.9%가 나왔는데 벤치를 조금 뒤로 눕힐 경우 32.1%까지 활성도가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포지션으로 덤벨을 이용했을 때는 해머 그립에서 74.5%가 나왔고 언더그립에서는 85.5%로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측면 삼각근입니다. 사례례의 경우 팔을 수평으로 드는가 30도 정도 앞으로 드는가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측면으로 수행할 경우 17.9%의 활성도를 보였고 30도 정도 앞으로 수행할 경우 19.9%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방지 측면에서도 어깨 측면으로 곧바로 올리기보다는 우리의 견갑골 조면은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팔을 30도 정도 앞으로 해서 올려줘야 어깨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의 근섬유는 빗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일부 세트는 팔을 내외전해서 수행하고, 일부 세트는 중립자세로, 또 일부 세트는 외회전을 하여 다양한 각도로 레이즈를 수행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끼손가락을 엄지손가락보다 높게 위치시켜 진행하면 근 활성도가 전면 삼각근의 개입 비중이 측면 삼각근으로 이동하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어깨 충돌의 위험성이 있어 자신의 어깨 유연성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팔꿈치를 90도가량 접어서 진행할 경우 13.6%의 근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덤벨 말고 케이블 머신의 경우 결과가 달랐을까요? 케이블을 이용한 레터럴 레이즈에서도 30도 정도 팔을 앞으로 했을 때 38.1%, 수평으로 올릴 경우 32.8%의 근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덤벨의 경우는 중력 저항 운동이다 보니 구간별로 근육의 자극이 다르게 가겠지만, 케이블의 경우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근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30도 정도 앞으로 팔을 올리는 게 어깨의 안정성 측면에서나 근 활성도 측면에서나 더 훌륭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로 각도상의 논란은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깨 전체 부위를 한 번에 단련하는 방법으로 활성도 측면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저 역시도 수행하면서 너무 큰 만족감을 가졌던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벤치에 앉아서 원판을 들고 운전하듯이 회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전면 75.5%, 측면 80.1%, 후면 31.8%로 한 번에 모든 부위를 놀라운 근 활성도로 훈련해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원판 대신 덤벨을 이용하여 위 영상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운동인데 실제로 해보시면 펌핑감이 말도 못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에 앞으로 기대어 접영을 하듯이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동작입니다. 해당 운동은 전면 삼각근을 거의 활성화시키지 않는 대신 측면과 후면에 80% 가까운 근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후면이 취약하고 첫 번째 운동의 후면 활성도가 아쉬웠던 분들은 해당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빠진 어깨 운동들은 일전에 올린 근전도 검사 어깨편을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운동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MG 장비를 활용한 가장 효율적인 어깨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